부동산 시장에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됩니다. 12월부터 대거 시행에 들어가는 부동산 정책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또한 12월은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내 집 마련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2008년도 마지막 달인 12월 찾아왔는데요. 2008년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12월 주목할 만한 부동산 이슈들,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 최문섭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12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부동산 정책이나 제도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분양가가 이제 상당히 비싼데도 불구하고 네. 아파트를 샀던 사람들이 이제 팔로를 못 찾았었는데요. 최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매 기간이 단축됐기 때문에 네. 전매 기간이 보통 이제 7년 정도 되는 것은 3년으로 줄어들었고요. 가장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은평뉴타운인데 은평뉴타운의 중대형 아파트는 3년이 전매 제한이 거의 뭐 시기가 다 됐기 때문에 네. 명의전만 하고 결국 등록하게 되면은 다시 되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와서 굉장히 그 집주인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것을 보고 있고요. 예. 그 이미 그 분양된 그 중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전매 기간이 길어서 2010년까지 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재건축 분야에 있어서도 재건축은 보통 그 재건축 의무 비율이 그 60제곱미터 이하가 거의 한 40%를 차지했어야 되는데 네. 현재는 그 60제곱미터에서 80제곱미터 이상까지가 60%까지 지어야 되는데 결국 40%니까 20%를 줄어든 셈이고요. 네. 앞으로 재건축을 할 때에는 그 약 20% 정도를 60% 제곱 그 60제곱미터면 한 18평 정도 되는 그 소형 의무 아파트를 안 지어도 되기 때문에 네. 재건축 시장에서는 그 중소형 아파트를 임대를 의무적으로 안 짓게 되면은 그만큼 많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아. 그리고 이제 재건축이라 하더라도 1대1로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아파트의 그 소형 아파트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동안 좀 침체기에 빠졌던 부동산 시장에 이 정책들이 좀 활력소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재건축 분야에서는 상당히 활력소가 될 수 있죠. 아하. 재건축은 지금 그 아직 보통 용적률이 250%나 뭐 220% 정도였는데 300%까지 이제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분야에서는 이제 재건축이 움직일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네. 그리고 사업자가 이제 시공사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 시공사 선정이 그 사업 인가가 나야만 시공자 선정을 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사업 인가가 조합원만 설립이 돼도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시공사가 선정되고 나면은 아무래도 이제 재건축 아파트를 어느 정도 하게 되는 단기간 그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네. 실은 그 여러 가지 경책을 풀었지만은 일시적으로 보면은 그 재건축 완화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전매 네. 제한 기간이 단축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새 아파트는 어느 정도 거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도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예전에는 뭐 폭등이라고 하면서 그 버블7 지역을 우리가 많이 거론을 했었는데 최근 이 지역의 집값이 거의 뭐 반토막이 났다고요? 그 반토막이라는 말은요. 네. 우리가 2006년도에가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었거든요. 아, 많이 올랐을 때. 예, 많이 올랐을 네. 때가 2006년도고 2007년도는 뭐 거의 그 비슷한 시기로 갔었고요. 예를 들어서 잠실에 있는 주공 아파트가 2006년도에 최고가가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면 13억 6천까지 갔습니다. 13억 6천만 원짜리가 한 달 전후에서 그 매매가 되는데 7억 9천만 원에 매매가 됐으니까 약 42%가 지금 내려온 상황이고요. 또 결국은 그 잠실 같은 송파인데 12억짜리 장미 아파트가 12억까지 올라갔던 것이요. 최근에는 6억 5천만 원에 거래됐기 때문에 거의 무려 48%나 하락했는데 네. 이것은 뭐 이 정도는 뭐 약간 약과일 수도 있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오죽해서 다 팔았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시형 아파트 같은 아파트는 결국은 작은 아파트에도 불구하고 11억 정도 가는 아파트가 현재 6억에 거래됐으니까 평균적으로 45%나 50% 하락했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는 결국은 그 우리가 이제 미국의 달러가 상당히 그 상승했고 예. 그 아파트 값은 계속 하락하는 이유가 예. 저는 그 부동산 아파트 가격과 달러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는 이러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작용이 좀 계속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네. 대부분 아파트가 왜 이렇게 가격이 내려가는지 잘 이해를 못하는 분이 많이 계신데 예. 우리가 10억짜리 아파트를 봤을 때는 거의 그 달러가 800원이나 900원대 10억짜리 아파트가 네. 가진 그 정상적인 가격이었는데요. 지금은 달러가 1,400만 원이나 1,400원이나 네. 1,50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과연 그 40~50%가 하락했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국의 부동산은 정가가 없다. 심지어는 그 교포들도 한국의
아파트 값이 50%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보는 것은 이제 50% 하락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우리 내부적으로도 가히 보면 한 피부적으로 지난달 그 서울시 전체적인 그 부동산 정보업체하고 합쳐서 조사한 그 조사 내용이요. 약 네. 25% 정도는 하락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래프로 계산하게 되면 달러 때문에 50% 하락했고 예. 실질적으로 시중에 있는 그 거래되는 금액 그 평균 호가라 그러죠. 호가가 네. 20% 떨어졌으니까 결국 한 70% 가까이가 하락한 상태인데 그나마 50%의 하락한 상태로 거래되는 것마저도 네. 사실은 다행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외국에서 봤을 때는 집값도 떨어지고 또 달러가 오르면서 달러를 갖고 한국에 집을 살 기회가 뭐 최근에 뭐 더 좋아졌다,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거겠네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제 지금 50% 하락했는데 네. 조금만 더 떨어지면 외국에 나가 있는 교포들이 한국에 집 사러 오지 않을까 이런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이제 12월 들어서면서 우리 신혼부부들이 좀 집 살 기회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기회들이 있을까요? 그 신혼부부는 상당히 그 좋은 소식인데요. 네. 서울시에서 약 그 전세주택을 12,000세대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전세주택이나 신혼부부 주택을 만드는 이유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만큼 살기가 어렵고 또 집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서울 시내에서는 그 보통 그 신혼부부 집을 선택했을 때에는 그 청약저축을 들게 했었는데요. 네. 보통 그 신청 기준을 많이 완화시켰습니다. 입주자 저축이라고 해서 저축 가입 기간을 그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단축을 시켰지만은 그 가입하고 나서 납입 기간이 결국 12번을 집어넣어야 결국은 청약을 받을 수 있었는데 네. 현재는 그 12에서 6번만 넣어도 그 당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결국은 그 자녀가 있나 없나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자녀가 그 있는 경우가 이제 결국 1, 2순위고요. 네. 앞으로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그 무자녀인 경우도 3순위를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신혼부부들한테는 그 정상적으로 집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 통장을 넣어서 좀 네. 싸게 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소득 기준도 많이 완화가 된다고요. 소득 기준은 보통 이제 그 개인 소득이 이제 100%라면요. 네. 지난번에는 70%까지 이제 인정을 해줬지만은 100% 인정을 다 해주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여유가 생길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맞벌이인 경우에는 보통 이제 100%를 인정해줬는데요. 한 사람당 50%씩 합쳐서 100%를 해줬는데 둘이 벌었을 때는 120%까지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신혼부부가 먼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될 수 있고요. 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젊은 신혼부부들은 내 집 마련할 때 신혼부부 주택을 청약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또 혜택 가운데서 무자녀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중산층 신혼부부까지도 그 특별 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이제 1년 소득이요. 5,300만 원 정도 되는 분에 한해서는 소득이 사실 많은 편인데요. 네. 이런 분한테는 특별 청약을 받아주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특별 청약 중에서 융자를 많이 안 해주고 사실 그 아파트를 사는데 그 실제 거래 가격에서 지금 DTI다 뭐 상당히 그 은행 융자를 잘 못 해주고 있는데 이런 적용을 좀 덜 시키고요. 네. 비율을 좀 담보 비율을 높여준다는 얘기죠. 거의 한 집값의 60%까지는 그 원만하게 융자를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네. 아마 융자도 융자지만 금리가 좀 비싸가지고 이것은 그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쉽게 그 실천 옮기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임대 장기 전세 주택도 있다고 하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그 신혼부부 주택이나 장기 전세 주택이나 그 비슷한 곳에 이제 마련하게 되는데요. 네. 보통 그 전세 주택이 지금 강동구 강일동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요. 예. 강동구 강일동에서 지금 2,600가구 정도 지금 예상을 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남구 세곡동에 지금 한 1,500가구 지금 그 지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네. 김포 양천지구에서 이제 주공에서 결국은 한 1,300가구 정도 지을 계획이 있고요. 네. 모든 임대주택들은 약 그 5년 정도의 그 임대 기간을 조건으로 임대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그 중대형 임대주택도 많이 나온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과거에는 중소형 임대주택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임대주택에 식구가 많은 사람이 살 수가 없었지만은 지금 무주택자이면서 조금 가구 수가 지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중대형 아파트도 가격이 예. 많은 사람들에 한해서 특혜를 줄 수 있는 이런 좋은 여건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 경기는 안 좋지만 그동안에 이게 돈을 저축하신 분들이 집살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우선 어느 곳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요즘에요, 그 2010년도 그 집을 살 때는 보통 2010년도나 2009년도 내년을 보고 있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뭐 분양을 하는 단지를 찾는 것이 아니고요. 네. 서울 그 마포구 공덕동 같은 경우는 네미안 아파트가 794가구 중에서 한 38가구 정도가 지금 분양을 하고 있고요. 또 의왕시 내청 경우에는 그 696가구 중에서 154가구를 지금 그 분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결국은 강북권에서는 그 두산에서 이제 강북 미아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그 1370가구 중에서 143가구를 지금 분양하고 있고요. GS나 대림이나 그런 그 대형 건설회사에서 수원에서는 지금 411가구를 분양하고 있는데 네. 보통 이게 큰 단지 한 1700가구 중에서 411가구니까 결국은 그 청약 청장을 가지고 점수가 높은 분에 한해서 물론 청약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네. 이렇게 그 기존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집을 살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만큼 부동산 하락이 좀 다른 곳보다는 덜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새로 매매할 때 지금 참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소식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 최문섭 소장님이었습니다.